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반도체 시장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GTC 타이페이 2026 행사를 마친 직후 4일 저녁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이후 약 7개월 만에 재방문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일정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한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단계 더 분명해진 신호로 평가됩니다. 핵심 일정은 5일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깐부치킨에서 진행됐던 1차 회동에 이어 이번 만남은 서울 성수동 일대 삼겹살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소 자체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차 회동이 AI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 만남은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 전망하는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는 4가지로 정의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차세대 AI 가속기, 그리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4가지 의제 모두 삼성전자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 영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이 GTC 타이페이에서 공식 선언된 직후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베라루빈 공급망에 우선 진입한 삼성전자가 받는 메시지의 무게가 크다는 분석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방안에 앞서 1일 대만 현지에서 코리아 파트너 나잇 만찬도 별도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재준 삼성전자 부사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등 국내 핵심 파트너사 경영진이 총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파트너만을 위한 전용 만찬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대만 GTC 일정 안에 한국 파트너 전용 자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직접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는 AI 기술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 자율주행, 로보틱스, 제조라인 같은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GTC 2026에서 자사가 단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기업을 넘어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진화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세운 로봇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방안이 단순한 메모리 거래 논의를 넘어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공동사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피지컬 AI로 협력 영역이 확대되더라도 엔비디아 생태계의 가장 확실한 핵심은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엔비디아가 두 회사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7세대 HBM사 2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하며 2027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가속기 루빈 울트라 공급망까지 선제 진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안 회동의 결과 발표가 삼성전자 HBM 공급 물량 확정에 결정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회동 직전 새로 풀린 신선한 재료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를 비롯한 현지 완성차 기업들과 자율주행용 시스템 온칩, 즉 SoC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첨단 2나노와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중심이었던 파운드리 수주 구조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AI5와 AI6을 위탁 생산하는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 엔비디아 베라루빈 HBM 우선 공급망 진입,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의 전략 인프라 파트너십, 여기에 중국 BYD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논의까지 더해지는 그림입니다. 이번 젠슨황 방한 회동에서 파운드리 협력 의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리는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다음 분기점이 될 자리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 코스피는 사상 첫 8,800선을 돌파하며 8,788에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8,874까지 치솟으며 9,000 등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된 자리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이 40%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젠슨황 반환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에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같은 방향의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고용 호조와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강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 급등하며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이 본격화된 자리입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칩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14% 솟구쳤고, 마이크론은 시가총액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금융 대장주 JP모건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가는 이 흐름을 실적이라는 확실한 연료를 채운 정당한 질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계가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오가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한층 강해진 자리입니다. 여기에 거시 측면의 호재도 함께 깔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5월 무역 수지는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폭증이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SSD 수출은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가격 폭등과 출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이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젠슨황 방한, 미국 증시 사상 최고, 한국 무역 수지 사상 최대, 이 세 가지 흐름이 같은 시점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보고 있는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좌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방안의 가장 큰 배경에는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 진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GTC 타이페이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황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이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은 세 가지 핵심 부품의 결합으로 구현됩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차세대 메모리 HBM4,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가운데 HBM4 우선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진입한 사실이 이미 시장에 확인된 자리입니다. 본격 양산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HBM4 매출이 단순한 기대치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라루빈의 차기 플랫폼인 누빈 울트라가 2027년 출시 예정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누빈 울트라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바로 HBM4E입니다. 삼성전자는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핀당 동작 속도는 최대 초당 16GB로 전작 대비 20% 향상됐고, 용량은 48GB로 30% 증가했습니다. 단일 스택 기준 대역폭은 초당 3.6TB를 지원하는 수치입니다. 베라루빈과 그 다음 세대인 누빈 울트라까지 삼성전자가 동시에 진입에 성공한 그림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번 방한 회동에서 HBM4의 추가 공급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가격 흐름도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범용 디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했고 낸드 가격은 50%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 가격이 이미 55에서 6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분기 연속 50% 안팎의 상승이 이어진 자리입니다. 올해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 ASP는 전년 대비 2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낸드 ASP는 같은 기간 29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해 메모리 수요 증가율은 17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범용 디램과 낸드 출하 증가율은 4에서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메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단연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즉 LTA를 일제히 체결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첫 5년 단위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됐고 SK하이닉스는 일부 LTA에서 최저 가격 보장 조항과 계약액의 10에서 30% 선급금 지급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일부 고객사와 단연 공급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가 5년치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메모리 가격의 하방 변동성이 사실상 차단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가가 메모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하기 시작한 진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이 메모리 산업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베라루빈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직전 플랫폼 블랙웰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수치입니다. 같은 GPU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메모리의 가치가 5배로 뛴다는 의미입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의 비중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수급 측면의 큰 변화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한 번에 5.9%포인트 상향한 매우 이례적인 조정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7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20.8%로 끌어올리면서 매도해야 할 초가분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1위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변화입니다. 조정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바치고 있습니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며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주주 환원 수단입니다. 여기에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사회 일정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은 올해 185조 원, 다음해 21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4곳이 동시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증권 53만 원, 미래에셋증권 55만 원, 한국투자증권 57만 원, SK증권 61만 원.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 즉 LTA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 해 HBM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그리고 구조적 업황 강세의 장기화 흐름입니다. 지수 측면의 그림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12개월 목표치가 일제히 상향된 자리입니다. 골드만삭스 9,000, 노무라증권 10,000에서 11,000, 하나증권 10,380, 국내 증권사가 처음으로 10,000선을 기본 시나리오에 올린 자리입니다.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예상 순이익은 약 689조 원, 다음에는 893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향후 2년 사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1만의 향방이 결국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젠슨 황 방한과 한국 총수 회동, 베라루빈 본격 양산과 HBM사 무선 공급망 진입, 30년 만에 D램 가격 흐름과 두 분기 연속 50% 안팎의 상승, 빅테크 LTA 가속과 메모리 가격 하방 변동성 차단, 베라루빈의 메모리 원가 비중 5배 확대,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상향과 매도 폭탄 시나리오 해소, 16조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 가능성, 증권가 목표 주가 50만 원대 위로 일제 상향, 글로벌 IB의 코스피 1만 시나리오 본격화, 한국 무역수지 사상 최대와 메모리 수출 폭증, 미국 증시 사상 최고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5% 급등. 이 모든 흐름이 같은 시점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좌표입니다.